자, 우리 이제 시작합시다. 정신 차려보세요. 자, 이제 누구의 특징에 대해서 들어갈 거냐면 효소의 누구를 들어갈 거예요. 일단 효소의 특징을 들어갈 거예요. 자, 효소의 특징의 첫 번째, 효소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서 선생님이 계속 무엇을 강조했었어요?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을 강조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효소의 특징 중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얘네들은 누가 주성분이라는 거예요. 얘가 단백질이 무슨 성분이에요? 얘가 주성분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단백질 여러분들 봐올 때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얘가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 특유의 무슨 구조가 달라진다 얘들아?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라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이 주성분인 이 효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 특유의 무슨 구조에라 특유의 무슨 구조에 의해 입체 구조에 따라 무슨 종류가 만들어져요 얘들아? 여러 종류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져요. 효소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미노산의 개수, 종류, 배열 순서에 따라 무엇합니까 얘들아? 다양한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입체 구조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 몸은 굉장히 시스템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또 누구와 누구에 예민하냐? 온도와 누구예요 얘들아? pH에 따라 뭐 되는 정도가 다르냐면 활성화되는 정도가 뭐 돼요 얘들아? 달라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더운 데서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추운 데서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죠. 그래서 활성화되는 정도도 다르고요. 또요 스터디카페에서 공부가 잘 되는 애가 있는가 하면 학교에서 공부가 잘 되는 애가 있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공부가 잘 되는 애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들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온도와 pH에 따라 얘네들이 활성화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온도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모습이 얘네들한테 그려지냐면 X축이 온도예요. 자, 얘는 물질대사, 다시 말하지만 생명체 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체 몸 내부에서 효소는 체온 범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의 반응 속도 자체가 어떻게 되냐? 37도씨 부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37도가 넘어가면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얘네들의 활성화되는 정도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너무 추운 데서 밥 먹어도 소화 안 돼요. 너무 더운 데서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왜요? 단백질의 무슨 구조가 변성되기 때문에 얘들아? 입체 구조가 변성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효소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침 속에 있는 누구야? 아밀레이스. 이건 다 알더라고요. 뭐 아밀레이스만 외웠나봐요. 딴 거 외우지 않았나봐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하죠. 그런데 너무 더운 곳에 있잖아요. 아밀레이스의 입체 구조가 변성돼요. 그럼 녹말 분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입에서 음식을 오랫동안 씹었지만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내려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그래서 37도라는 범위 내에서 얘네들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 따라 얘가 pH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살면서 뭐 구토 한두 번은 해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토하면 내가 먹을 땐 맛있게 먹었던 햄버거 세트가 구토할 땐 무슨 맛이 나요 얘들아? 시큼한 맛이 납니다. 위장에서 누구라는 물질이 나와요 얘들아? 염산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이 염산에 의해서 위장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라는 누가요 얘들아? 효소가 훨씬 더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pH 몇이냐면 얘들아 pH 2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pH 7, pH 몇, 8에서 활성화되는 애들이 다 따로따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요. 자, pH 2에서 가장 높게 활성화되는 효소가 누구라는 효소예요 얘들아? 펩신이라는 효소예요. 그래서 그 염산이 가해짐으로써 우리 위장에서 모든 음식물들, 섞여 있는 음식물들이 시큼한 맛이 나게 하고요. 그 시큼한 맛이 나게 됨으로써 음식은 내 몸에서 대장까지 가는 동안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초가 상하는 거 봤어요? 식초가 상하는 걸 본 적이 없죠. 선생님이 옛날에 식초를 되게 좋아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 다시 식초를 먹어야 될 것 같아.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 식초를 많이 먹을 때 사실 다이어트도 잘 됐었던 것 같아. 그때 살찌는 걸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 아직도 기억나는 건 학생을 옆에 놓고 보충을 하는데 내 책상에 항상 그 홍초가 놓여 있어. 내가 이제 한 잔씩 먹고 막 수업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2018년도였어요.
근데 학생이 이렇게 보충을 듣다가 선생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홍초 유통기한이 2015년까지라고 써 있어요. 2015년. 근데 입치원 18년도에 내가 다 먹은 거야. 3년이나 지났죠. 근데 한 번도 설사를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미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은 부패가 잘 진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위장에서는 염산이 나옴으로써 펩신을 원활하게 활동하게 해주고요.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함으로써 기질도 상하지, 음식물도 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효소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염산. 이 얘네들의 그 활동 pH 범위가 됩니다. 입안에서 무슨 맛 나는 거 느꼈어요? 입안에 침은 아무 맛도 안 나요. 무슨 성입니까? 얘들아? 중성이에요. 그래서 pH 7에서 누구요? 얘가 아밀레이스가 가장 크게 활동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의 입구 부분에 나오는 그 효소 중에 하나가 트립신이에요. 트립신은 무슨 성에서 얘들아? 약간 염기성에서 조금 더 활동을 잘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스카에서 공부가 잘 되느냐, 학원에서 잘 되느냐, 집에 혼자 있을 때 잘 되느냐, 그런 환경에 따라서 얘네들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모두 다 무엇하더라? 다르더라. 그래서 사실 효소가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한 조건이 되게 좀 까다롭네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경향들을 보이게 되는 게 바로 효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효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단백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유의 무슨 구조가 만들어져요? 얘들아? 입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입체 구조에 맞는 물질만 분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 여기에 선생님은요. 삼각형인 물질과 동그란 물질 두 개가 있어요. 저 둘 중 현재 이 효소의 입체 구조와 맞아떨어지는 거는 세모난 애야 동그란 애야? 세모난 애지. 동그란 애는 전혀 맞아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 맞죠? 그치? 자, 지금 효소와 만나서 물질 분해가 일어나야 되는 이 물질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요걸 기질이라고 얘기해요. 요걸 뭐라고 얘기한다 얘들아? 기질. 요걸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 기질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효소의 입체 구조와 맞아떨어지는 애만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입체 구조가 이루어져 있을 때 여기에 누구만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세모난 입체 구조가 맞아떨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효소, 기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복합체라고 얘기하고요. 이 복합체가 형성돼야지만 내가 원하는 생성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럼 선생님 동그란 거 분해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동그란 효소가 따로 나와야 됩니다. 네모난 거 분해하려면 네모난 효소가 따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효소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은 한 끼의 식사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유기물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죠. 걔네들을 분해하려면 각각의 효소가 다 따로따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탄수화물 설명했죠? 이 탄수화물의 단당류에 누구 있었어? 포도당, 엿당, 그 다음에 누구야? 녹말.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누구야? 아밀레이스죠. 녹말도 엿당도 탄수화물이거든요. 엿당을 분해하는 효소는 아밀레이스 아니에요. 말티에이스라고 다른 애가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녹말과 엿당이라는 아이 자체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해하는 효소도 입체 구조가 달라야 돼, 안 달라야 돼?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탄수화물이라 하더라도 각각 누구에 따라 얘들아? 얘네들의 모양에 따라 다른 효소가 가서 분해를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무슨 특이성이라고 얘기하냐? 기질 무슨 성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특이성. 무슨 특이성 얘들아? 기질 특이성. 여러분들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는 종양이 있죠. 종양 그 모양에 따라 악성이 있고 누가 있어요 얘들아? 악성이 아닌 애가 있어요. 그쵸? 보면 이렇게 생긴 동그란 종양이 있어. 선생님은 몸에서 저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의사가 실제 뭐라고 그랬냐면 송시준 이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사이즈가 커지면 제거하면 됩니다. 얘는 송시준 씨 몸에 그닥 해를 안 끼쳐요. 근데 선생님은 사실 사이즈가 너무 커졌었어. 이 종양 하나가 18cm까지 왔어. 근데 그게 몸에 8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사실 나중에 종양이 이렇게 올라와서 배 밖으로 나갔어.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야. 점점 다리가 앙상해져 가는 거야. 종양이 계속 양분을 먹는 거야. 그래서 종양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성장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종양을 다 드러냈을 때 드러내고 종양을 그 의사한테 질량을 재달라고 했어. 그래서 사실은 수술할 때 의사한테 뭐라 했냐? 선생님 저 잠시 수술 중에 저 좀 깨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왜요? 했더니 저는 이 뱃속에 있는 이 종양 새끼가 너무 궁금해요. 얼마나 못되게 생겼길래 이 새끼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저 너무 궁금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네 굉장히 궁금한데 그 선생님이 내가 과학 선생님인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럼 제가 잠시 포토타임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수술하다가 포토타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나를 깨울 수는 없대, 마취 중에. 그래서 남편분을 오시라고 해서 포토타임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정향을 다 드러내서 세숫대야 같은 데 담았어. 그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 송희정 씨 보호자분, 그 선생님 남편이 손을 든 거야. 포토타임 갖겠습니다. 그 주변에 다른 수술도 이루어지잖아. 다른 보호자들이 더 포토타임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이 실제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다양한 각도로 내가 다 찍으라고 했어. 그리고 네 손도 올려놓고 찍어. 그래야지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 남편이 손도 올려놓고 사진. 종양 장난 아니게 큰 거야. 그래서 친한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유정아 나한테 그런 사진 보내지 마 이러는 거야. 안 보겠대. 내 동생한테 얘기했다. 우리 동생 언니 너무 궁금해. 빨리 그 새끼 보여줘. 보내서 야 이 새끼 겁나 못 느끼 아주 얄밉게 생겼는데 그래서 답변이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종양들은 사실 별 제거하는데 크게 없어요. 이렇게 쑥 드러내면 되는데 문제는 얘를 드러낼 때 얘네들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드러내야 돼요. 주변의 살까지 다 도려내야 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근육까지 다 제거되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암세포 같은 애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얘를 제거하려면 요 부분은 요렇게 생긴 효소가 갖다 붙어야 돼. 요 부분은 이렇게 생긴 효소가 갖다 붙어야 돼. 그런데 암세포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부위별 효소가 다 다른 애가 달라붙어야 하다 보니 암세포 제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암도요 제거할 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주변 조직까지 싹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뭐 3분의 2가 암덩어리다. 그러면 위에 뭐 4분의 3을 절제해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주변까지 싹 다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효소가 이렇게 중요해요. 나쁜 물질들도 무엇하는 게 얘들아? 저렇게 분해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누굽니까 얘들아? 효소입니다. 이게 원활하게 되면 건강이 유지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암이 발생하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몇십 개, 몇백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져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정상세포가 더 많죠. 이 얘네들이 생긴 그 암세포를 무엇하는 거예요 얘들아? 매일 그 일부를 처리를 합니다. 매일 생겨서 없어지고 생겨서 없어지고. 근데 여기에 도움 주는 게 바로 홍삼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홍삼을 먹으면 암세포 100개가 생겼어. 원래 내 몸에서 가만 냅두면 30개를 없애. 근데 홍삼을 먹으면 60개를 없앨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홍삼을 먹어서 이제 얘네들 더 빨리 잘 처리하게끔 이런 것들을 먹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 이런 애가 만들어졌을 때 이 기질의 특이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무한으로 사실 많은 효소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도 야 다른 음료수 사 먹지 말고 홍초 같은 거 사서 주스처럼 먹어라.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선생님이 뭔가 예방은 사전에 하는 거라고 그러죠. 60 넘어가지고 주름 예방해야지 그래서 홍초 먹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주름 다 생겼는데. 니네 나이에 먹어야 뭐가 되는 거야? 예방이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분해를 했어. 이 물질이 내가 원하는 생성물로 뭐 했어 얘들아? 쪼개졌어. 그러면 이제 효소는 어떻게 돼? 효소는 어떻게 되냐면 원상복귀 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그럼 얘는 지금 다시 투입되는 얘랑 또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재결합이 가능해. 그래서 다시 한번 소화가 또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 요것을 우리가 효소의 무슨 사용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재사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효소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뷔페 가서 밥 먹어요. 세 접시 먹었더니 배불러. 나 양이 줄었나 봐. 세 접시 먹었더니 배불러. 자, 한 10분 정도 떠들고 났더니 다시 먹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시 네 번째 접시를 갖다 먹어. 다섯 번째 접시를 갖다 먹는 이유가 뭐야 얘들아?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졌다가 얘가 생성물로 바뀌잖아요. 동시에 누가 다시 나와요 얘들아? 효소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기질이 들어와도 돼 안 돼? 또 들어와도 돼. 그러면 또 얘랑 결합해서 생성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슬슬 되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근데 내가 기다리고 싶지 않아. 나는 바로 소화가 돼서 바로 먹고 싶어. 그럼 뭐 먹으면 돼? 소화제 먹으면 돼. 소화제 먹으면 위장에 가득 차 있는 누구를요 얘들아? 남아도는 기질을 분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들아? 분해해서 소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소의 엄청난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그래프 그 다음에 탐구 내용에서도 또 나오는데요. 얘네들의 누구예요 얘들아? 기질의 누구예요 얘들아? 농도예요. 그러니까 X축은 점점 기질의 농도가 뭐해지는 거야 얘들아? 높아지는 거야. Y축이 반응 누구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속도에 해당합니다. 됐죠? 내 몸의 위장에서는 효소 100개가 대기하고 있어요.
자, 무엇할까요 얘들아? 나는 효소 100개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배고프겠죠. 기질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질이 한 번에 10개 넣어주고 내가 20개 넣어주고 50개 넣어줬어. 그러면 대기하고 있던 100개 중 50개가 기질복합체를 형성해. 내가 기질을 더 먹었어. 그래서 기질을 100개를 넣어줬어. 그럼 내 몸에 있는 효소 100개가 모두 다 효소기질 복합체의 상태로 있는 거 맞아 틀려 얘들아? 맞죠. 내 몸에 있는 효소 100개가 모두 다 이 상태로 있어. 근데 내가 또 기질을 더 먹었어. 그럼 이때부터는 추가로 들어간 기질은 복합체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왜? 누가 없으니까. 효소가 뭐하니까?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 효소와 결합해서 점점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돼서 100개의 효소가 모두 다 기질과 결합해 있으면 그때부터는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얘들아? 안 만들어져. 그래서 누구의 속도가 얘들아? 얘네들의 속도가 일정해져. 선생님 100개 중에 하나가 분해됐어요. 분해되자마자 얘는 다시 또 기질 남아있는 기질과 결합을 해야 안 해 얘들아? 해.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요쯤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 이후로 반응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다시 말하지만, 자, 효소기질 복합체가 무슨 상태야 얘들아? 포화 상태인 거 맞아요? 들려요? 포화 상태야. 맞죠? 이 이후로 내가 무슨 속도를 얘들아? 반응 누구야 얘들아? 속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위장에는요, 이미 기질 복합체 100개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기질이 추가로 40, 50개가 더 있는 상태야. 이때 누구 먹으면 된다 그랬어? 소화제 먹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반응 속도를 높이려면 누구를 추가해주면 돼요 얘가? 효소를 무엇해주면 돼요 얘가? 추가해주면 반응 속도는 다시 더 빨라져 안 빨라져? 더 빨라져. 더 많은 효소 기질 복합체를 무엇할 수 있죠 얘들아? 만들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다시 물질 대사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에너지 출입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요거요.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이거 생명과학 1에서도 나는 또 배웠었거든. 공통과학을 선생님이 배웠던 세대야. 생명과학 1에서 또 배웠는데요. 그때 전교에서 이거 나 한 명 맞췄어. 선생님이 설명 잘 들으라고 그랬고 2개의 그래프 중 하나만 가지고 설명해 주셨거든. 근데 하나만 가지고 설명해주고 설명 안 한 그래프를 시험 문제 내셨어. 선생님이 강조하는 걸 내가 들었었거든. 그래서 시험 볼 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지.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 혼자 맞췄었어. 자, 볼게요 얘들아. 첫 번째 무슨 반응과 무슨 반응이 있어요 얘들아? 발열 반응과 무슨 반응이 있어요 얘들아? 흡열 반응이 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물질 대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효소가 관여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합니까 얘들아? 에너지가 무엇한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출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 때, 자,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여기 볼 건데요. 발열 반응의 경우에는요, 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무슨 물 얘들아?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소 높아요. 그리고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높아요, 낮아요 얘들아?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낮아요. 그러면 이 물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반응물을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처럼 화학 에너지를 무엇하려면, 낮추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꿔서 열 에너지로 바꿔서 밖으로 내보내 안 내보내?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리, 지구과 화학, 생명과학 다 통틀어서 에너지 파트에서요. 모든 우리가 에너지는 공통으로 결국 무슨 에너지로 전환됩니까 얘들아? 열 에너지로 전환돼요. 여러분들 물건을 사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내가 학교를 다니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치? 그래서 학교에다가 내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저는 마음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럼 학원 좋아해 싫어해? 학교 싫어해요. 그치? 내가 예인이가 가지고 있는 책을 살 건데 내가 돌 줄게. 돌 주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우리는 공통으로 해외를 가든 국내에 있던 친구랑 거래를 하든지 간에 다 누굴 거래하죠 얘들아? 돈. 앞타임 애들 되게 잘 맞아. 돈 이러더만. 그래서 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합니까? 공통으로 거래를 하죠. 그것처럼 우리 과학에서도요, 공통으로 거래하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예요 얘들아? 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응물이 자신의 화학 에너지를 낮추려면 열 에너지로 바꿔서 내보내고 나면 나의 화학 에너지가 낮아져요. 선생님 런닝머신에서 막 뛰었어. 그랬더니 내 몸에 있는 화학물질이 분해되어 무슨 에너지로 나가 얘들아?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나는 체중이 감소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내 몸에 있는 화학물질은 굉장히 라이트해지죠. 자, 굉장히 라이트해졌으면 좋겠네.
그죠? 자, 그래서 무슨 에너지 얘들아? 화학 누구야 얘들아?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얘들아?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운동하고 왔더니 우리 딸이 아유 엄마 몸 뜨거워 이렇게 얘기를 해. 결국 이러한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얘들아? 높아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단박에 이렇게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돼요. 얘네들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려면 얘네들의 결합 사이를 끊을 수 있는 무슨 에너지 얘들아? 활성화 에너지가 흡수돼서 꼭대기를 찍어야 얘네들이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무슨 물로 바뀌는 거예요 얘들아? 생성물로 바뀌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려면 주변의 열 에너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일단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이만큼을 흡수해요. 그런데 저 에너지가 사실 양이 너무 많아. 이때 우리가 누구를 집어넣으면 효소를 집어넣으면 저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랬어 낮아진다 그랬어?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반응이 좀 더 쉽게 일어나 어렵게 일어나 얘들아? 쉽게 빠르게 일어난다는 얘기야. 됐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 효소가 없을 때 효소가 있을 때 따라서 효소가 있을 때 조금 다소 온도가 낮아도 화학 반응은 원활하게 일어나는 거 맞아. 그런데 문제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됐을 때 Y축의 요 절대값의 차이를 우리가 무슨 열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요거를 무슨 열이라고 얘기해요? 반응열이라고 하는데요. 반응열 잘 보세요. 효소가 없으나 있으나 반응열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반응열은 단지 화학물이 가지고 있는 반응물의 화학 에너지와 생성물의 화학 에너지의 차이값만 얘기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어.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열 얘들아? 반응열은 효소가 있으나 없으나 무엇합니까 얘들아? 일정한 거 맞아요 들려요? 일정합니다.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는 선생님이 계속 말하지만 반응물에서 출발해서 꼭대기를 찍었을 때가 활성화 에너지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쫙 설명해.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흡열 반응이 나와. 자, 이 흡열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소 무엇해요 얘들아? 낮아. 그 다음에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뭐예요 얘들아?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높아.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높을 때 반응물이 무슨 물이 됩니까 얘들아? 생성물이 되려면 무엇 해야 돼요 얘들아? 역시나 활성화 에너지가 흡수돼서 이들의 결합을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 끊어야 돼. 활성화 에너지가 누군지 맞추시오라는 문제가 아마 완자에도 있을 거예요. 자, 아까도 어떤 친구 집에 가자마자 요즘 이렇게 중간고사 끝나고 애들이 바로 기말고사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바로 문제 풀고 저기 카톡에 질문이 왔어. 그리고 어떤 친구는 오늘 시험도 보고 갔어요. 이거 다 풀고서. 자, 보세요 얘들아. 반응물에서 출발해서 꼭대기를 찍었을 때가 무슨 에너지예요 얘들아?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을 때가 무슨 에너지야? 이게 활성화 에너지야. 시험 문제에 이 화살표도 나오고 요 화살표도 나오고 이 화살표도 나옵니다. 됐을까요? 화살표가 여러 개가 나와요. 보면 쓸데없는 화살표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했는데 B와 C는 뭔가요? B와 C는 아무 의미 없는 그 에너지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우리한테 의미하는 건 활성화 에너지. 그치? 그 다음에 무슨 열 얘들아? 반응열. 그리고 얘는 혼선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그래프가 된 거죠. 생성물에서 꼭대기를 찍었을 때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얘가 활성화 에너지고요. 이 친구의 무슨 열은 얘들아? 네, 요 화살표는 역시나 무슨 열이 되는 거예요? 반응열이 되고요. 이 친구한테 효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는 커져요, 작아져요, 얘들아? 작아져요.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요 빨간색이 됩니다. 요게 효소가 있을 때, 그쵸? 초록색이 효소가 뭐 할 때, 얘들아? 없을 때. 이게 일반적인 활성화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얘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반응열은 안 바뀌고요. 이 친구는 무엇이에요 얘들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무슨 에너지를 흡수합니까 얘들아?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물이 무슨 물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생성물로 바뀌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면 얘네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얘들아? 화학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 흡열 반응 후 이 물질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나와요. 애들이 흡열이잖아요 선생님. 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온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다 높아진다고 써요. 얘도 온도 높아지잖아. 얘도 온도 높아져? 아니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열 에너지를 흡수했어. 흡수해서 무슨 에너지로 바꿔? 화학 에너지로 바꾸죠.
그치? 너네 자기 생각해봐. 선생님이 돈을 벌었어. 근데 그 돈을 썼어. 그럼 난 돈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열 에너지를 흡수했어? 걔를 화학 에너지로 바꿨어. 따라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자마자 없앤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결국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고 반응열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설명할 때 이거 가지고 설명할 거야. 그래놓고 시험 문제 그래프에 이걸로 많이 출제를 합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의 대다수는 어떤 애들이에요, 얘들아? 반응물이 에너지가 많고 생성물이 에너지가 낮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분해하는 주로 무슨 작용이에요, 얘들아? 이화작용이 바로 무슨 반응이에요, 얘들아? 발열 반응이고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무슨 작용, 얘들아? 입자가 커지는 무슨 작용, 얘들아? 동화작용이 누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동화작용이 흡열 반응이 됩니다. 됐을까요? 동화작용의 대표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누구 기억하셔야 돼요? 광합성. 그치? 누구예요, 얘들아? 광합성. 그래서 우리가요, 수목원 같은 데 가면 바람이 불지 않아도 시원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왜요, 얘들아? 식물들이 미친 듯이 광합성을 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 안 흡수해? 흡수해. 그래서 주변에 있으면 무엇함을 느낄 수 있어요, 얘들아?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되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런 걸 볼 수 있었던 게 물질 대사와 에너지 출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이 물질 대사라는 정의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할게요. 물질 대사, 다시 말하지만 화학 반응은 화학 반응인데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물질 대사입니다. 자, 그 대표로 우리는 무슨 호흡과, 얘들아? 세포호흡과 그 다음에 누구요, 얘들아? 연소를 비교해서 여러분들 해드릴 거예요. 자, 선생님은 지금부터 밥 한 공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태울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먹어서 태울 거예요. 그게 무슨 호흡이야, 얘들아? 세포호흡. 한 가지 방법은,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불을 붙일 거야. 생명체 내가 아니죠. 생명체 밖에서 불을 붙이는 거야. 자, 불을 붙이면 밥 한 공기 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야, 집 한 채 다 타는데 1시간이면 다 타. 안 그래? 야, 1시간 동안 집이 불났다고 생각해봐. 진짜 모든 게 다 탈 것 같죠? 다 탑니다. 그러니 밥 한 공기 타는 데는 몇 분 걸려, 안 걸려? 몇 분 안 걸려요. 굉장히 빠르게 다 타버려요. 그래서 우리 사실 세포호흡은 다시 말하지만 무슨 대사라고 얘기하고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니까 물질 대사라고 하고, 연소는 사실 물질 대사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 어쨌든 생명체 몸에서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의 누구에는 화학 반응에는 누가 필요 없어요? 효소가 필요 없습니다. 발화점 이상의 충격을 줘서 우리는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여기서 출발해서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몇 도 이상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엄청 고온이야. 400도씨 이상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고, 아까 몇 분 안 걸린다고 그랬죠? 이게 몇 번에 진행이 돼, 얘들아? 한 번에 바로 진행이 돼. 얼마나 반응이 빠르던지 저 빠른 화학 반응의 부작용으로 빛도 막, 빛 에너지도 밖으로 나와. 됐을까요? 그리고 결국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와 H2O가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누구요, 얘들아? 우리 물질 대사는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무엇합니까? 밥 한 공기를 모두 다 무엇할 때까지, 얘들아? 바닥의 에너지까지 만들 때까지 5-6시간이 걸려요. 밥 한 공기를 야무지게 먹고 났더니 무엇합니까, 얘들아? 순간순간 내가 아무리 수업을 많이 해도 별로 배가 고프지를 뭐해, 얘들아? 않아. 단계적으로 계속 필요할 때마다 누구를 써, 얘들아?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않아, 얘들아? 효소가 관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포도당 입자 하나를 분해할 때 단박에 다 분해하는 게 아니라, 얘를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 ATP를 바꾼다, 얘들아? 38 ATP, 38개 ATP를 바꿔서요 실시간 계속 쪼개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게 누구예요? 효소예요. 따라서 얘는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빛에너지는 나오지 않아요. 몇 도씨요, 얘들아? 37도씨의 저온에서 진행되고요. 단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에너지가 소량씩 소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누가 이것을 관여하기 때문이야, 얘들아? 효소가 얘네들을 무엇 해주기 때문에, 얘들아? 관여를 해주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 소분해서 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는 게 바로 무슨 호흡입니까, 얘들아? 세포호흡이다. 요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막 이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좀 위험한 내용은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 시작했던 누굽니까, 얘들아? 입자수 나오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사고력을 동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을 좀 자세히 했던 거고, 이런 그래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세포호흡과 이렇게 연소를 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요. 탐구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얘들아? 탐구. 이거는 선생님이 학생 실험 보고서를 써준 적이 있는데요. 실험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붙는 코멘트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세부 특기 사항이 되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배운 내용으로 실험을 해서 학생의 탐구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사실 이제 학교에서는 세부 특기 사항을 써주기가 너무 좋죠. 자, 우리 뭐가 있냐면요.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있어요. 화학 반응식은 H2 누가 됩니까, 얘들아? O2가 됩니다. 과학에 산소가 붙어 있는 수소화합물, 그래서 이걸 H2O2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누차 말했어요. 반응물에 누가 있으면 얘들아, 수소와 산소가 있으면 생성물에 뭐가 나와요? 아니, 불과 작년 이맘때 시험 보고 막 여러분들 좋아하셨을 여러분들인데 반응식 작년에 시험 안 봤어요? H와 O가 들어간 반응물을 분해하면 무조건 생성물에 누가 나와요, 얘들아? H2O가 나와요. 그리고 누가 하나 남아요? 누가 남아요? 산소가 하나 남아, 안 남아? 산소가 하나 남지. 그러면 남는 물질을 여기 써줘. 여기 O가 남아. 그런데 산소가 남았을 때 O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산소가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산소를 써주면 반드시 누구로 써줘야 돼, 얘들아? O2로 써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O2로 써야 되죠. 그쵸?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들어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나온 원자의 종류의 개수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산소 원자가 2개 들어갔다?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여기 홀수로 존재하는 산소가 있는 곳 앞에 있는 식에다가 2를 써줘. 그러면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 여기 산소 원자 2개. 그러니까 수소 원자 총 4개, 산소 원자도 총 몇 개? 4개가 되죠. 이때 앞에다가 얘를 몇을 써주면 돼? 2를 써주면 들어간 수소 원자 몇 개? 4개. 들어간 산소 원자 몇 개? 4개. 나온 수소 원자 4개. 나온 산소 원자 합쳐서 몇 개? 4개.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서 화합물의 화학식은 미리 써두고요. 앞에 있는 개수 조정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겁니다. 선생님의 집에는 약 5년 된 과산화수소가 있어요. 저건 소독용으로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건데요. 5년쯤 됐으면 선생님 그 물질은 분해돼서 못 쓰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과산화수소는 가만 냅둬도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가만 냅둬도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되게 오래 걸려요. 이 반응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산화수소 한 통이 다 분해되려면 8, 9년 걸려요. 그러니까 5년 지났다고 해서 그닥 막 얘가 막 다 분해되고 이러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뿌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과산화수소가 제 기능을 해서 얘네들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발생하고 이 산소가 상처난 부위에 살균, 소독 역할을 해서 내가 얘를 소독제로 쓸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는 거야. 그런데요, 이 과산화수소를 맨살에 뿌리면 아무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상처난 부위에 뿌리면 미친 듯이 산소가 발생하면서 살균 소독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 상처난 부위에서 나오는 누구 때문이야, 얘들아? 카탈레이스 때문이야. 내가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생물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 생물들은 모두 다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탈레이스와 만나면 미친 듯이 과산화물이 화학 반응을 진행하면서 누구를 발생시켜요, 얘들아? 산소를 발생시키고 저 산소가 살균 소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생물이 우리뿐이 없어요? 아니죠. 돼지도 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개도 피 나와요. 네, 이런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카탈레이스를 내보낼 수 있나요, 없나요, 얘들아? 있습니다. 효소의 이름 외워야 되나요? 외워야 되죠. 저 정도는 우리 몸에 있는 거잖아요. 저 효소 이름 하나 나오는 건데 외워야 되죠.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저 화학 반응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화학 반응은 어차피 일어나는데 효소가 있어서 안 일어나고 일어나고가 아니라 어차피 일어나는데 효소는 반응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는 것 뿐이죠. 자, 우리는 이 실험을 할 거예요. 과산화수소를 4개의 실험관에다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나눠서 집어 넣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개의 시험관에 과산화수소를 나눠서 집어넣고 얘네들이 카탈레이스가 어떻게 화학 반응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런데 A에다가는 내가 누구를 첨가할 거냐면 증류수를 첨가할 거야. 그 다음에 이 실험에서 카탈레이스를 제대로 내고 싶으면 사실은 뭐 해야 돼요, 얘들아? 손끝에다가 탁 가드를 찔러서 핏방울을 떨어뜨리면 반응이 일어나요. 학교에서 실험을 할 때 나는 아프잖아요. 친구가 딴짓하고 있을 때 손을 끌어다가 바늘을 찔러가지고 피를 떨어뜨리면 돼요. 알겠죠? 너무 잔인한가요? 그죠? 자, 잘 찌르셔야 돼요. 알겠죠? 너무 깊게 찌르면 큰일 나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요, 이 카탈레이스를 그러면 사람만 가지고 있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다가요 우리가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얘들아? 감자 조각을 집어넣었어요. 산소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생간. 생간 어디서 나와? 이제 생간은 어디서 나와? 간하면 얘네들 사람 간밖에 생각이 안 나. 사람 간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저기 정육점 가면 간 팔아요. 되게 커요. 아저씨한테 조금만 달라고 하면 됩니다. 예전에 선생님 진짜 장난으로 학원에서 실험하다가 예전에 선생님 실험 많이 했었거든요. 간을 사오라고 장난을 쳤어. 근데 학생이 진짜 사온 거야. 근데 진짜 간 주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래 얼마나 줄까? 그냥 다 주세요 이런 거야. 이만큼을 다. 냄새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간을 준비해놨어 실험하려고. 그 애가 사온 거야. 한 명은 순대를 사왔어. 간을 섞어가지고. 뭐 하시는 거죠? 아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근데 이 냄새가 너무 맛있잖아. 그래서 소금도 싸고. 그래가지고 뭐 했어? 이제 다 찍어 먹고 시작을 했는데 얘들이 남은 간을 삶아서 먹자고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삶을 수 있는 도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간 집어넣으면요 거품이 미친 듯이 발생해요. 이 간에 적혈구가 되게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카탈레이스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집어넣을까? 삶은 감자를 집어넣어요. 이 삶은 감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품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감자를 삶아버리면 감자 안에 있는 누구예요 얘들아? 카탈레이스가 온도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성이 돼요 안 돼요? 쟤도 단백질인데 변성이 됩니다. 입체 구조가. 그래서 아무런 기능을 해요 못해요 얘들아? 못 해요. 그래서 산소 발생이 안 되죠. 되죠? 되죠? 안 됩니다. 됐을까요? 선생님은 무슨 실험을 학생들한테 권해줬냐면 이거 실험 도구도 너무 간단해요. 과산화수소 2병만 사면 돼. 과산화수소 2병이 돼봐야 1200원 1500원밖에 안 해. 소주잔 한 5-6개 준비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무엇 해더라? 과산화수소를 넣습니다. 과연 카탈레이스를 동물만 갖고 있는 것인가? 식물 중에는 어떤 애들이 갖고 있는가? 카탈레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누구는요 얘들아? 식물은 누구인가? 카탈레이스가 누구를요? 과산화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과산화물이 주로 오잖아요. 무슨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얘들아? 발암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 몸에서 카탈레이스가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먹어주면 나는 그런 독성을 만드는 물질들을 더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내가 먹는 식재료 중에 누구의 카탈레이스가 더 많이 들어있는가를 실험하라고 선생님이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제 소주잔 준비했어. 그럼 이제 재료가 다 달라지는 거야. 과산화수소만 공통이고요. 자기가 준비하는 재료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야. 사실 선생님은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사실 야채를 가지고 나는 실험을 했어. 그래서 오이, 가지, 호박, 파프리카 나는 이거 다 했어. 그리고 감자, 고구마 다 했어. 나는 사실 고구마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고구마를 어떻게 먹어야 돼? 날로 안 먹잖아. 감자 생으로 먹는 사람 있나요? 다 익혀서 먹잖아. 이러면 사실 카탈레이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실험을 해봤더니 제일 거품이 많이 발생했던 애가 누구야 얘들아? 파프리카야. 파프리카 괜히 비싼 게 아니야. 한 개 2,500원, 3,000원 할 때도 있죠. 그치? 이 파프리카 괜히 비싼 게 아니야. 예전에 선생님이 애기 가져서 병원 다닐 때 나는 아마 학회에 보고돼 있는 산모일 거야. 우리나라에서 3% 안에 고위험 산모였어. 선생님 이런 사람이에요. 아산병원 갔더니 자꾸 나한테 논문에 기재를 하겠다는 거야.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계속 나를 그냥 일반 생명체로 보는 거야. 사람으로 안 보고 이 사람 이 생명체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산을 안 가고 딴 병원을 갔어. 그랬더니 산모님과 비슷한 상황을 겪는 몇 안 되는 산모님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려면 주 단위로 먹은 걸 보고해 달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사실 그때 그 둘째 임신했을 때 계속 먹었던 게 있어. 원래 둘째를 갖지 말라고 그랬어. 너무 위험해서 죽는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사실 둘째를 너무 낳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내가 늘 그때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파프리카야. 그런데 진짜 둘째가 안정적으로 첫째는 1kg로 나왔는데 둘째는 2배로 나왔어요. 2kg. 이 2kg도 사실 되게 후달리는 몸무게거든요. 그런데 둘째는 내가 2배로 만들어서 이런 사람이 과학적인 임산부였어요. 그래서 사실 파프리카를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근데 파프리카가 기존에도 선생님 되게 좋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예전에도 학생들하고 선생님 결혼하기 전에 실험을 했는데 쫙 놓고 실험했더니 파프리카가 카탈레이스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걸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면 얘들아 이런 실험 도구는 사야 돼요. 내가 보니까 다이소에도 있어 시험관이. 그래서 이걸 갖다 놓고 이 실험을 한 다음에 여기다 조그만 풍선을 뒤집어 씌워놔요. 그럼 산소가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풍선의 크기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져. 그렇게 실험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시켜주고 싶은 실험은 뭐냐면 효소의 재사용이야. 결국 실험이 다 끝났다. 무슨 얘기야? 더 이상 거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더 이상 거품이 발생하지 않으면 실험은 끝난 거 맞아요. 근데 내가 분명 효소는 재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다 그랬지? 그러면 이 안에 효소가 남아있을 거라고. 과산화수소를 다 분해하고 효소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을 거야. 그 효소가 제 기능을 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려면 여기다가 누구를 더 집어넣으면 돼? 누구를 더 집어넣어? 과산화수소를 더 집어넣으면 돼. 과산화수소를 더 집어넣었더니 다시 거품이 발생을 해, 안 해? 무슨 얘기야? 효소는 재사용할 수 있다 없다 얘들아? 있다라는 거야. 나는 이 반응이 끝났길래 다 끝난 줄 알았어. 과산화수소의 분해도 끝났고 효소의 생명도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기다 과산화수소를 다시 넣었더니 거품이 다시 발생해? 무슨 얘기입니까 얘들아? 네, 남아있는 효소가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효소의 엄청난 장점이죠. 그치? 요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파트,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누구를 더 집어넣어야 거품이 더 많이 발생하는가, 이런 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알겠죠?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반응이 끝납니다. 그때는 과산화수소를 더 집어넣어서 효소의 재사용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내용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물질대사 파트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알겠죠? 가로 채우기 해주세요.